뿅! 안녕하십니까 우리 베이스캠프 꾸러기 여러분들, 베이스캠프의 재간둥이 수학 강사 조진원이라고 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이 끝났으니 저와 같이 뭘 해야 할 타이밍? 내신을 같이 한번 분석해 볼 타이밍이죠. 저와 같이 얘기 나눠볼 학교는 어디냐면 동문여고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를 같이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험 난이도가 조금은 평이했다라고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조금 평이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다수의 친구들 좀 평이하게 보는 그 포인트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 포인트가 나한테는 쉽지 않았다 그 얘기잖아. 여기까지 인정하시나요? 그러면은 그 포인트가 뭔지 조금 더 내가 집중 있게 보고 그것을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내 걸로 최적화 된다면 2학기 기말고사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맞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거니 좀 짧게는 10분, 뭐 길게는 30분 정도가 될 텐데 조금은 집중 있게 봐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보단 내일이 나아지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눠볼 거냐면은 2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좀 한번 분석해 보고요. 거기에 관련된 주요 문항들 풀이해보고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는 이렇게 준비해보자 라는 순으로 얘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시험 범위는 원의 방정식에서부터 절대분수 전까지 나와 있고 문항은 객관식과 서술형 이렇게 배점은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문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원방, 도형이동, 명제, 집합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내가 얘기하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은 난이도가 평이했다라고 하는 거에 비해서 하의 문항은 그렇게 많지 않고 중상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지. 오케이? 아니면 중이라도 더 많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수학 시험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A라는 개념을 토대로 집요하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고 아니면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이 믹싱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상황인 거야. 어쨌든 그 두 개 둘 다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 동명여고 같은 문제, 동명여고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은 믹싱되는 거 맞아. 근데 아주 기초적인 것들 우리가 어디서 봤을 법한 것들을 섞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고. 또는 A라는 개념에서 집요하게 물어본 건 맞아.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그 두 가지 상황이 이것 해보고 저거 해봤을 때 그것을 잘 융합만 시켜본다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해볼까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잠깐만 이거였잖아. 그럼 이렇게 해볼까 하니까 답이 뿅 하고 나오는 그런 상황에 시험지였다 이거지. 그러니 막상 까보게 되면 충분히 못 맞춘 문제들이 아니었고 내가 조금만 시도를 했었으면은 충분히 맞춰볼 수 있는 문항들이어서 그래서 좀 난이도가 평이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했나요? 자, 그러면은 어떤 문항들을 좀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 어떤 문항들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 집합과 필요 충분 조건을 토대해서 포함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충분히 많이 고민을 해봤고 교과서도 있고 시중교도 있고 우리 NJ도 이렇게 실려나 있고요. 인정하나요? 자, 그리고 나서 집합을 토대로 수직선의 포함관계를 토대해서 합집합과 교집합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문제에서 요구한 상황을 맞출 수 있고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수직선을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항.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고 저 문제도 사실 교과서에 있는 것을 변형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상 풀어보지 않았던 적이 없다 이거야.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에서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 그때 예상되는 좌표가 뭔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해봤다 이거지. 인정? 그리고 실제로 NJ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재도 있어요. 없을 수가 없는 문항이야.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15번 이제 요거 좀 아폴리니우스 원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접근하는 건데 어이구야. 아폴리니우스 원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원을 해석하는 방식 제가 이제 뭐 NJ 편집자가 전데 요 뒤에 있는 문항들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교재에는 실려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2학기 중간고사 빠져서 조금 좀 미안한 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기 있는 문항도 다 해석을 해봤다 이거야. 그래서 아폴리니우스 원과 저 밑에 있는 니은과 디귿번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만 잘할 수 있었으면 충분히 맞춰볼 수 있었다 이거지. 자, 그리고 16번 문항도 집합에 대해서 이제 합집합과 여집합, 이게 연산 법칙을 통해서 어떠한 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항들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보았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을 좀 잘 보려고 준비한다 치면은 이제 그림만 다를 뿐이지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해왔었다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문항이야 이거야.
서술형 1번 19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또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진짜 막 집요하게 물어보기보다는 하나의 개념을 토대로 내가 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해볼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저거는 이거 아니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얘가 접목만 시킬 줄 알았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만 할 줄 알았다면은 충분히 저도 맞출 수 있는 문항이었다 이거야. 오케이? 결국엔 생소한 것들이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믹싱되어 있고 그 믹싱되어 있는 것들이 대다수 내가 아는 것들이었다 이거지. 인정하나요? 서술형 1번도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고요. 오케이? 서술형 2번은 모의고사를 좀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좀 그대로 낸 거를 좀 친절하게 이런 단계로 좀 시킨 거라, 사실 모의고사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친구였다면은 아마 꿀 빨았겠지, 꿀 빨았을 거다 라고 이렇게 좀 평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엎질러진 물이야. 시험은 끝났고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은 좀 중요한 문항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제 그런 개념들이 좀 믹싱되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시간 좀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칠판을 좀 바꿔서 저쪽 가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뿅! 자, 그러면 이제 칠판도 바꿔보았으니까 동명여고의 주요 문항, 한 4문항 정도를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에 좌표 평면위에 2점 저렇게 나와 있고 AP 대 BP가 2대1로라고 하는, 우리는 저것을 아폴로니우스 원이라고 조금 알고 있고, 그리고 저거와 관련된 문제도 NJ도 많이 있고 시중교재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놈의 이제 거리비로 뭔가 하기보다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2대1 내분점 또는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을 구했을 거라고 본다고. 그래서 나는 내분점과 외분점의 공식을 좀 쓰기보다는 우리 친구 조금 눈을 떠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둘의 y좌표가 똑같다는 말이지. y좌표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x축과 평행한 직선들이란 얘기지. 오케이? 그러니 저놈을 내분 외분 공식을 이용해서 지름의 양끝점을 찾기보다는 나는 그림을 토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조금 한번 해보고 좀 더 몇 개 좀 그어볼까? 자, 이렇게 그어져 있다면, 그러면 지금 네가 지금 A가 되는 거고 네가 지금 B가 되는 건데, 그럼 2대1 내분점의 좌표를 찾으면은 두 칸, 한 칸, 여기가 점 P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대1 내분점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부터 요만큼 가게 되면은 6칸, 여기서 요만큼 가게 되면 3칸 되는 거니까 여기가 또 점 P가 되는 거니,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2라고 한 놈이 뭐가 될 거야?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럼 반지름은 요만큼이 되는 거니까 2라고 금방 찾겠다 이 말이지.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P가 나타내는 그림은 뭐냐면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반지름은 2짜리인 원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냐? 기억번 P가 나타낸 도형의 길이는 4파이, 원의 둘레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지름에다가 파이를 붙여주시는 거니까 맞아 떨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PAB의 넓이는 최대값은 3이다 라고.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뭐 현실감 있게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은 요렇게 현실감이 전혀 없는데, 요렇게 생겨먹은 원이었다라는 거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AP는 AB지. AB는 요렇게 나와 있는 밑변이 3짜리인 놈의 P라고 한 놈은 뭐야? 이 원을 테두리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물어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높이가 제일 높으면 넓이가 가장 크겠지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아래 두 개가 되는 거니, 밑변의 길이는 얼마? 밑변의 길이는 3이고 높이는 2가 되는 거니까 넓이의 최대값은 3이라고 어렵지 않게 찾겠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했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PAB의 크기가 최대일 때 AP의 길이가 2루트 5냐고 물어봤는데, 자, 좀 그림이 조금 작으니까 그림을 세로 하나 그려놓고 갈게요. 요렇게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반원이 있다라고 좀 봅시다.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P라고 하는 점은 이 점을 타고 날아가고 있기 때문에 B는 여기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은
딱 봐도 이 점 PAB라는 각도가 네가 점점 올라가야 각이 커지는 것까지 우리가 알겠다 이 말이지. 근데 최대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슬슬 기하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거란 말이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항상 각의 최대는 언제? 접할 때입니다. 접할 때. 왜냐면 점 P가 여기 이렇게 타고 간다면은 이 접점까지는 각이 최대로 커지다가 그리고 이 접점을 넘어가서 가는 순간부터는 뭐야?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자, 그러면 접하는 거니까 기계적으로 나와야 될 게 뭐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이으면은 수직이 돼 라는 거였잖아. 그때 이놈의 길이는 반지름 2가 되는 거였고 이 점의 좌표는 얼마? 2,0이었단 얘기였지. 그리고 여기 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2,0이니까 이놈의 길이가 얼마? 4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몇 도? 60도 짜리라고 하는 삼각형이 됐다 이거지. 1대2대 루트 3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이거지. 됐나요? 그래서 D급번은 2루트5가 아니라 2루트 3이야라고 해서 아쉽게도 틀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15번을 좀 넘어가 보고요. 그 다음에 18번. 그리고 18번 문항이 크게 어려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요 문항이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그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쉬운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앞으로를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둬야 될 게 있는데 좌표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시계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자, fx,y는 0을 나타내는 도형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만약에 이 점을 x좌표를 여기다 놓고 y에다 0을 놓고 계산을 한다면 0이라는 숫자 꼭 나와야 된다 이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콜.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놈의 일로 이사를 보냈다는 얘기야. 이사를 보냈는데 얘들아 내가 이사를 가는데 우리 집 주소가 바뀐 거지만 살고 있는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여기까지 인정? 그러니 이사 갔으면 주소가 바뀌겠지만 거기에 출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그 뜻은 뭐냐면 자, 요 점의 좌표가 3,5였단 얘기야. 그 뜻은 뭐냐면은 F라고 한 놈에다가 3을 넣고 5를 넣고 계산하면은 0이 나오는 거고 그놈의 출처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점이었다 이거지.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단 얘기야? 이사를 보냈단 얘기야. 이사. 그러면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얼마? 3이 돼야 되고 여기가 5가 꼭 되어야 요 점의 역할을 하는 놈이 등장하고 원래 내가 등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건 이사를 갔으니 여기를 얼마로 만들어야 돼? 3을 만들 거니까 x에 0을 대입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5를 만들 거니까 y에다가 5를 대입하면은 즉 이 녹색깔 점이 어디로 이동했단 얘기야? 0,5로 이사를 갔단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뭘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점과 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게 작년 6월달 14번 문항에 나왔어요. 점에 대해서 평행이동해가지고 나오는 그 식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있었다고. 이렇게 대칭이동까지 건들지 않았지만. 오케이? 자, 그러면 대충 거기서 이제 보기에서 1번과 2번 정도를 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럼 뭐야? 또 특이한 점 하나. 얘 하자, 얘. 여기 점 얼마야? 0,0이지. 맞아요? 그러면 F에 0,0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점의 역할하는 이런 그림의 형태가 될 거라고. 그럼 이제 이 짓을 하려면은 이제 X에도 얼마가 넣어야 돼? 3을 넣어야 되고 Y에다가 얼마? 0을 넣어야 빨간 색깔이 0,0이 등장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저런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고 사이즈를 살펴본다면은 뭐 요렇게 뭐 F자 왜 이렇게 생겼냐? 겁나 못 그리네. 요렇게 생긴 놈의 그림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 됐나요? 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넣었을 때 이 상황이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끔 하는 요 놈으로 이사를 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셔야 2학년 때, 3학년 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많이 풀어보긴 했는데,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당황하고 좀 잘 못 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한두 가지 개념이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하나의 개념을 토대로 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좀 확장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것저것 짬뽕되어 있는데 그 짬뽕되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다고. 그래서 조금 보기에는 버겁고 어려워 보이지만 단편적으로 끊어보게 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 말이야. 좌표 평면 위의 두 원 저렇게 해서 저렇게 대하여서, 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여기다 뭘 그렸대? 접선을 그렸다는 거야. 근데 그 접선이 X축이 아닌 놈이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너와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 반지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접하는 조건 아닌가? 그럼 우리가 점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니 너는 X에다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으면 Y가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0이라고 쓸 거고, 기울기 나도 잘 모르는 상황이니 전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바꿔놓자. 루트 5 m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나? 자,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제 이놈과 누구? 여기 0,2잖아. 0,2라고 한 사이에 반지름이 얼마야? 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점집거를 때려보게 된다면 m제곱 플러스 1에다가 루트를 빡 씌운 다음에 x에다 0을 넣고 y에다 2를 넣고 계산하면 루트 5m에다가 빼기 2에다가 절대값을 붙여놓은 게 네가 지금 2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오케이? 제곱 있고 루트 있으니까 뭐해? 양변을 제곱해가지고 이거 여기 쓱 곱해버려서 계산 좀 하게 된다면 5m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5m 플러스 4 라고 한 놈이 4m 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사라질 거고요. m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m제곱 빼기 4 루트 5m이라고 하는 것이 0이 되는 거니 m이라고 하는 것은 0이 되거나 m이라고 하는 것이 4 루트 5가 되면 된다 이거네. 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네. 0이라고 하는 것은 x축이 되는 거니까 너가 되는구나 라고. 오카이?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찾아놨으니까 이제 여기 했던 계산을 살짝 좀 지어보고요. 결국 이제 어떤 얘기가 될 거야? y는 4루트 5x라고 하는 놈과 20이라고 하는 빨간 색깔 직선이 있는데 이 빨간 색깔 직선이 이놈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놈의 길이 갑자기 현의 길이로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야. 오카이? 그러니까 문제가 막 진짜 어렵고 아니면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고 고민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뭐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 두 개를 짬뽕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까? 원 대충 이렇게 C2를 그려놨고요. 빨간 색깔 직선 대충 그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P라고 보고요. 여기를 Q라고 볼 거고요. 그럼 이제 원의 중심 여기는 얼마야? 너는 0,-7이고 반지름은 7이야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이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쓱 내리면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등분이 되는 거니까 녹색깔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찾을 거지. 그럼 저 녹색깔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찾을 거야? 아예 또 점집거를 쓸 거 아니냐 이거지. 맞나요? 요거에 제곱하게 되면 80 넘어가서 제곱하면 요 식 좀 변경합시다. 요렇게 우측으로 보기 편하게 a 마이너스 y 플러스 20이라고. 자,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두 개를 넣어서 루트 빡 씌우게 되면 9가 되는 거 맞나요? 80 더하기 1이니까 81이고요. 그 다음에 x에다 0 넣고 y에다 7 넣게 되면 27 되는 거니까 원래 깔끔하게 3이 나오네. 그러면 지금 요놈의 길이가 3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루트 40이 돼야 되겠다 이거지. 루트 40이라고 하는 것은 2루트 10이 되는 거고 2루트 10 찍으면 안 되죠. 절반이 2루트 10이니까 전체 길이는 여기다 2배를 해주신 4루트 10이다 라고 계산하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이거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요런저런 상황들을 좀 엮어놔서 우리 친구는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요 문제 딱 나와놓고 답을 내라고 했었으면 좀 당황했을 건데 근데 이제 동명의 특성은 이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친구가 조금 정답률을 높이고자 아니면 서술형 과정을 좀 보고자 이렇게 단계별로 좀 주고 그 단계별로 풀어가게끔 문제를 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걸 보자면은 전 P의 좌표는 t, 0이라고 하겠대. 여기 좌표 좋네. t, 0이야.
그리고 원의 중심은 그럼 여기 대충 찍어서 여기 원의 C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놈의 반지름이 문제에서 2라고 줬단 말이지. 맞나요? 그러면 점 C의 좌표는 t, 2라고 해서 어렵지 않게 찾겠다 이거네. 찾겠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직선 OC는 문제에서 요거 내면 그거 봅시다. OC라고 하는 것은 PQ와 서로 수직이지. 왜? 현이고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접하는 거 직선세에다 이으면 이등분이 되는 거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수직이 되는 것까지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이 PQ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니 그럼 우리가 이 수직이라고 하는 상황을 좀 이용을 한다면은 이 주황 색깔의 기울기는 너는 T분의 2라고 쓸 수 있으니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빨간 색깔의 기울기는 뭐가 된다? 곱하면 마이너스 1 돼야 되는 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T분의 2라고 쓸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까지는 해결됐다 이거야.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뒤에 Y절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 인정?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눈치를 조금 잘 채야 될 게 있는데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이어보았나? 그러면 지금 얘가 T고 얘가 2란 얘기거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요 조그만한 각. 이걸로 하지 말까? 이 각으로 하자. 이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은 이 각이 뭐야? 똑같이 세타가 된다고. 왜? 직각 삼각형 내에서 이루어진 삼각형 직각들은 닮음이잖아. 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맞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것분의 이거가 T분의 2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탄젠트 세타라고 쓰죠.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T분의 2 닮은비를 쓰겠다 이거야. 긴 것분의 짧은 거가 T분의 2라면 요거는 K라고 좀 할까? K분의 T라고 하는 것이 같은 비율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K를 찾는 거니까 뭐가 될까? 2분의 T제곱이라고 하는 게 요 점의 좌표가 될 거다 이거지. 2분의 T제곱.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뭐가 될까? 2분의 T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점 PQ와 R의 교점의 요 R좌표는, PQ와 R의 교점의 좌표, Y좌표 물어보는 거니까 너는 0,2분의 T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므로 넓이 구하면 되겠네.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 길이 T짜리 아닌가요? 세로 길이 2분의 T니까 2분의까지 곱하니까 4분의 T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16이 되는 거니 T라고 하는 숫자가 4가 꼭 되어야지만 된다 이거네. 그래서 T는 4라고 이렇게 찾아 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얘기야? M. 이거 기울기 찾으라고? 그럼 요점좌표 C는 4,2잖아. 4,2라고 하는 것과 MX라고 하는 놈이 접해가지고 있으니까 반지름이 2짜리야. 반지름 있잖아. 말이 좀 이상하네. 4,2라고 하는 점과 MX라고 하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면 게임 끝. 인정? 그러면 자, 이제부터 계산하면 게임 끝나겠네요. MX-Y는 0이 되는 상황에서 제곱해가지고 M제곱 플러스 1에다 루트를 빡 씌우고 X에다가 4 넣고 Y에다가 2 넣으니 4M-2에다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게 네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약분이 탁 1, 2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곱해가지고 양변 제곱을 좀 하게 되면은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니 특 3m 제곱 마이너스 4m은 0이 되는 거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4라는 숫자가 나오고 마무리를 짓겠다 이거죠. 됐나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단계별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보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좀 차용했었던 이제 마지막 문항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쪽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쪽 가서 볼게요. 톡톡톡. 자, 이렇게 주요 문항도 같이 한번 해설을 해 보았고요. 근데 솔직히 하나 고백할 게 있다면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지? 그런 살짝 오게티 같은 거는 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그 시험지가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이렇게 준비해보자 라는 얘기로 좀 마무리 좀 지어볼 건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시험 문제가 막 그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일단 이런저런 내용도 좀 미신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물어보고 있어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상황으로 문제를 내고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들쑥날쑥이라기보다는 조금 올라왔다가 조금 내려오거나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뭐야?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잘하기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공부를 해서 이런저런 저런 것들이 믹싱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충분히 2학기 기말고사가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것들 좀 믹싱되는지 한번 따져본다면은 이 개념을 정확히 충실하기 때문에 교과서는 당연히 잘 봐야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개념을 충실해서 변형이 되어 있고, 개념을 충실한 문제들이 어떻게 조금 심화되어 있는지는 NG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교과서와 NG를 정확하게 소화만 할 수 있다면 2학기 기말고사가 아마 만족스러운 결과값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동용용어의 팁을 좀 드려본다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부터 2학기 중간고사까지 지금 모의고사 문제들 자꾸 변형이 돼서 나오고 있단 말이지. 1학기 때는 없었는데요? 있었습니다. 3월 달에 봤었던 고3 문제에 있던 거 2차 함수의 성질을 그대로 녹아져 냈는데 3학년 문제에서는 적분이라고 하는 상황이 좀 적분이라는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대로 조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1학년 과정에서는 살짝 오류가 나가지고 재시험을 봤었던 문항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차용을 하기도 했죠. 서술형 2번이죠. 자, 그런 수순을 좀 본다면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곧 있으면 수능이란 말이지. 그래서 수능에서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조금 어떠한 아이디어를 좀 변형해서 조합에 엮어서 아마 한 문제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를 한번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 영상이 맞으면 성지가 될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꼰대 그냥 높아심?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흐름을 좀 봤을 때는 동면연구가 개념을 좀 충실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를 좀 그대로 내기보다는 좀 변형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혹시나 궁금하시다고 한다면은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변형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한번 물어본다면은 뭐 수능 시험지 보고 저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볼 거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학 선생님, 우리 친구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신다면은 충분히 한 문제 정도는 아마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경우수만 좀 얘기하고 마무리 좀 지을 건데 우리 친구는 경우수가 좀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 친구들 경우수를 어떤 숫자들 탁탁탁 곱해가지고 이쁜 숫자들로 답을 내기보다는 우직하게 이거 좀 복잡스러운데 그러면 한번 내가 귀찮도록 세볼까? 한번 세보자 라는 마인드로 조금 접근을 해주신다면은 조금 더 경우수를 접근하는데 좀 평이할 거고 답을 맞출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 오케이? 상황이 복잡하면은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케이스를 나눠서 우직하게 센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항상 슬로건이죠. 우리 친구들 성공을 계획하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계획을 성공시키는 데 집중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값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베이스캠프 재간둥이 수학 조진원이었습니다.